예, 쉐보레 트래버스 시승이 끝나고 돌아갑니다. 이게 공식 차명이 보도자료 보면은 2022년형 신형 트래버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연식 변경 같기도 하고 신형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부분 변경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뭔가 좀 신형같이 보이고 싶어서 2022년형 신형 트래버스라고 썼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기존에 탔던 차,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트래버스를 진짜 아주 잠깐 한 차당 3명씩 탔는데, 그래서 운전을 굉장히 잠깐 해갖고 기억이 사실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기존과 좀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 저희 하이컨트리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기존과 사실 좀 비교가 안 돼요. 하이컨트리는 저기 새로운 신규 트림이라. 예. 근데 확실히 최상위 트림이라서 좀 낫긴 하네요. 일단 편의장비 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화장이랑 약간 좀 비슷한데 얼굴 바꾸고 좀 더 이렇게 찍어 바르니까 확실히 기존의 트래버스보다는 하이컨트리가 좀 더 괜찮긴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트래버스 또는 좀 미국 차들 보면은 옆에 차명이 붙잖아요. 보통은 그 트렁크에 차명이 붙는데 트래버스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하이컨트리는 트래버스가 뒤로 가고 트렁크로 가고 하이컨트리가 도어 옆 문짝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가장 차별화된 게 그건가 좀 구분이 돼요. 실버라도 이런 차들도 가장 그 최고 트림의 그 레터링이 옆에 붙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 가격표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이 하이컨트리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우선 출고 옵션, 시트 열선과 통풍은 6만원, 주차 보조 기능 미적용은 6만원.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 때문에 출고도 늦어지고 이제 옵션도 좀 빠지잖아요. 이 쉐보레도 그런데 트래버스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선택을 안 하면은 이제 하이컨트리의 경우에는 우선 출고, 이제 금방 나오는 거 차가. 근데 이거를 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제 출고가 늦어지는 거고. 얼마나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고 근데 꽤 늦어질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수입차들 보면은 이제 많이 빠지잖아요. 포르쉐, 아우디는 전동 스티어링 휠 그거 빠지고, BMW는 뭐 서라운드 뷰, 전동식 트렁크, 뭐 터치 스크린 이런 거 많이 빠지잖아요. 대신 할인 조금 해주고. 근데 이 트래버스의 경우에는 이거 보면은 6만원밖에 안 하잖아요. 6만원 할인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입차들과 달리 이게 아예 빠져서 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능은 다 이미 들어가 있대요. 출고되는 차량에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 칩이 없어갖고 나중에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무상으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칩이 확보가 되면은 무상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웨이커 입장에서 보면은 아예 빼서 출고라는 게 이제 자기네 입장에서는 편한데, 왜냐면 또 달아줘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을 안 하면은 하이컨트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출고가 되고요. 이 나머지 트림 있잖아요. 밑에 트림 뭐 RS 프리미어, LT 레더 이런 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요즘에 반도체 때문에 좀 난리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가격표 보고 이거 이렇게 빠지는데 6만원밖에 안 해주나? 할인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은 가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뭐 BMW 같은 거는 그거 하나 빠지면 뭐 50만원 이 정도밖에, 그냥 아예 빠지는 거잖아요. 트래버스는 있긴 있지만 이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저 칩 때문에. 그래서 뭐 대략 납득은 가는. 그럼 나중에 그거 활성화 해주고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니까 잘 모른대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이게 칩만 박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모듈이랑 다 연결하고 그래야 돼서 뭐 대략 그게 이제 나중에 장착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트래버스 이번에 분명했는데 엔진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3.6 9단 자동 변속기. 재작년에 너무 운전을 조금 해갖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갖고 재작년과 뭐 비슷하지 않나, 승차감이나 뭐 이런 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아까 그 상품 담당이라 얘기하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출렁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좀 개선을 해갖고. 근데 사실 지금도 좀 출렁거리는데 출렁거리는데 뭔가 좀 이렇게 쫀득한 출렁거림이죠. 근데 요즘에 차들과 비교하면은 좀 많이 부드러운 편이고 상하 움직임 거리도 있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쉐보레도 좀 비슷한 그런 특성이고 90, 100 주로 이제 고속도로 다니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 속도에서 천천히 톱기어로 걸고 크루징 하면은 그때가 승차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편합니다. 외부 소음도 작고, 이게 유리도 이게 이중접합이 아닌데 좀 얇은 이중접합 있잖아요. 그보다 더 두꺼워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했던 니로라든가 아이오닉 5는 이게 이중접합이긴 한데 좀 되게 얇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가면서 사촌동생이 2열에 앉았는데, 이제 제가 타본 건 아니에요. 사촌동생 말을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건데 2열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굉장히 좋은데 좀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장거리가 그럴 때 이렇게 멀미가 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상하로 이렇게 푹신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승차감이 좋고, 기존처럼 주행에서는 변속기가 가장 큰 단점인데, 그러고 보면 제가 주행에서 변속기가 단점이다라고 이제 주로 말하는 게 미국차, 쌍용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자동 변속기 치고는 저기 변속 충격이 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시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정체 구간 있잖아요. 이게 변속이 지금 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좀 툭툭툭툭 치는 그런 변속 충격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킥다운 하면은 반응이 되게 느리죠. 요즘에 타본, 그러니까 제가 그랜드 체로키 시승할 때도 약간 좀 쉐보레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랜드 체로키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 변속기 제조선 달라도 킥다운해서 딱 밟으면은 한 박자 반 정도 느린 것 같아요. 아니 보통은 그렇게 반응이 느리다 그러면 이제 좋게 얘기해서 반 박자, 좀 느리다 그러면 한 박자 느리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얘는 한 박자 반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킵 시프트에서, 그러니까 톱기어에서 팍 밟으면은 한 뭐 3단 이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스킵 시프트 하는 그 속도가 느려요. 뭔가 좀 주춤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딱 운전자가 스로틀을 밟아서 이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는 시간이 좀 늦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보통 ISG로 엔진 시동 끄고 켜질 때 떨림이 다 있잖아요. 가솔린도.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 뭐 반응이 빠른 건 아닌데, 그런 게 떨림 그런 거는 특히 이제 켜질 때도 뭔가 아주 살짝 움직이고 말아요. 이제 좀 극심한 예로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막 어떤 차들은 막 이렇게 운전대가 이렇게 떨릴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구형 이보크라든가 구형 320D 이런 거는 제시동될 때 막 운전대 칼럼이 이렇게 떨리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충격이 좀 있는데, 이 트래버스는 아주 그냥 좀 살짝 떨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수. 근데 뭐 어차피 뭐 트래버스 3.6L 배기량 생각하면은 뭔가 이게 많이 볼륨적으로 뭐 팔릴 차는 아니죠. 참고로 이번에 트림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가장 원래 하이 트림 그거 없애버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에 주로 그 상위 트림 위주로 팔려갖고 밑에 거 뺐다고 하네요. 참고로 트림이 크게 4가지인데 저 레드라인도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시승했을 때 트래버스 3열 거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다시 타봐도 괜찮네요. 근데 그 사이에 그만큼 좋은 그 3열 거주성의 차가 있었어요. 디스커버리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굳이 딱 비교해보면 3열만 보면은 그랜드 체로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3열의 그 거주성, 뭐 머리 공간이나 뭐 시트나 등등 포함하면은 그랜드 체로키가 3열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쉐보레 차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제 좀 실내가 올드하죠. 특히 그 모니터가 작다 보니까, 요즘에 모니터가 작잖아요. 그러면 뭔가 전체적으로 좀 실내가 좀 올드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요즘에 모니터가 다 커지다 보니까. 근데 이 트래버스는 아직도 그 모니터가 작은 거, 직사각형, 이것도 그 미국 차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직사각형에 특히 그 주변에 그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두껍게 베젤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게 좀 더 작아 보이죠. 하이그로시는 별로 없어요. 또 실내에 이게 모니터 주변에 그 하이그로시가 많아서 얼핏 보면 많아 보이지, 하이그로시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좀 두껍게 들어가고 모니터가 작아 보이죠. 안에 그 메뉴도 별로 없고, 무선 그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되고요. 뭐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제가 시승에 제 차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퇴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비교가 되는데 여기가 시렵다니까요. 트레버스 시승하고 올 때는 안 시렸어요. 트레버스도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시승했는데, 근데 지금 바로 내려서 딱 제 차 타고 좀 퇴근하니까 여기가 좀 시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승에 갔다 오면은 이게 바로 느끼죠. 다른 차와 좀 다른 게. 제가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상기 오토프레스 채널에 올렸잖아요. 1년 후기 겸해서 단점 위주로.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갖고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겨울에 아무래도 이 차가 이게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갖고 어느 날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일단 지금은 좀 괜찮은데 날씨도 오늘 저 영상 10도예요. 오늘 같은 건 괜찮죠. 근데 영하의 날씨에 초반에 보면은 이 공장에서 꺼놨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이런 에어컨, 아니죠, 계기판 여기서도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 이 주변도 그렇고, 이제 가장 바람이 이제 많이 나오는 곳은, 그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오늘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발이 시렵잖아요. 그래서 시트 밑으로 이렇게 넣어보니까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 시트 밑으로, 여기 가운데. 그리고 제가 곰곰 생각을 해보다가, 이 밑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 혹시 뭐 그 뒤에 바람이 송풍 틀어졌네 가지고 리어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 바람 방향이 밑으로 돼 있더라고요. 밑으로. 그래갖고 제가 밑을 끄고 위로 했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좀 덜 나와요. 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덜 나와요. 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그러니까 정확히는 도어 트림과 여기 이 시트 사이 이 부분에서 이제 바람이 좀 가장 좀 많이 불죠. 제가 웬만하면 바람이 나온다고 할 텐데, 좀 심할 때는 이게 지금 찬바람이 부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쪽이 좀 되게 서늘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한상기 오토프레스 채널에 올린 영상 댓글 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어요. 300개 넘었는데 그 댓글 좀 읽어보니까, 아니 의외로 여기서 그 찬기가 느껴지는 차들이, 특히 이제 GV70 오너분들이 몇 분이 달아주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이쪽에서 좀 서늘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푸네스트 뒤에 배선 그 가늘게 구멍이 있어갖고 거기서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되게 미세한 구멍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보질 않아서 그게 미세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겨울에는 특히 이게 주행을 하면은 그거 뭐 구멍은 미세해도 이 바람은 별로 미세하지가 않아갖고 겨울에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올겨울에 좀 되게 추웠잖아요. 굉장히 추웠던 날에는 진짜 추워갖고 막 5단 틀고 다녔어요. 5단. 근데 5단 틀고 다녀도 이 뜨거운 바람이 많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이쪽에서 이게 바람이 느껴지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올겨울에 이거 온도 27도라고 다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저기 덜 시려우려고. 어쨌든 저는 그 댓글 보면서 이게 바람 들어온 차가 생각보다 많구나 싶은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진짜 의문인 게, 그 산타페 CM이 제가 예전부터 되게 춥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게 춥다. 근데 그 차도 춥긴 춥지만 열 받아서 막 기터 3단 하나 틀고 밑으로 하고 다니면은 적어도 이렇게 바람이 막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공조양진이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켜도 그래요. 이쪽에 부근에서 바람이 느껴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길들이기 투어할 때 제가 그 멘트는 잘랐는데, 이쪽 부근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찬바람이 느껴지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코너 돌 때 보면은 순간적으로 바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코너 돌 때 또는 회전할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찬바람이 좀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찬바람이 더 생긴다니까요. 참고로 트레버스 그 후방 카메라에 그 워셔 기능이 있는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카메라에 워셔 기능이 있는 차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그 워셔 기능이 필요한데 안 보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내가 나가서 닦아야 되니까. 근데 워셔 기능이 있으면은 이제 그건 되게 편하죠.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트레버스처럼 좀 큰 차에는 유용한 기능. 아까 그 얘기 하다가
사촌동생이랑 아이오닉 5랑 EV6 얘기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리어 와이퍼가 없잖아요. 제가 뭐 지금 와서 한 얘기인데 그 불만이 생길 줄 알았어요. 아, 왜냐면 실제로 그게 그 먼지나 뭐 그게 때가 날아가게 설계가 됐다고 해도 그렇게 그 에어로다이내믹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받으려면은 속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한 최소 뭐 50이나 60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의 속도에서도 뒷유리가 더러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겨울에 특히 그 해치백 디자인은 와류 때문에 더 잘생기고 그럴 때는 뭐 와이퍼가 없으면은 이제 그 와이퍼로 닦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저 아마 그 부은 변경 때 와이퍼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어저께 댓글 보니까 GV70이 이 히터가 조금 약하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뭐 저는 뭐 그거는 이해를 해요. 이제 그 말씀도 맞는 게 이게 히터를 1단 틀잖아요. 그러면 에어컨도 그렇고 이게 바람이 좀 약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1단이. 근데 이거는 뭐 세팅이 문제지 히터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이엔 같은 차도 그게 에어컨 그 1단 틀면은 이제 바람이 되게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세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람이 들어온다니까요. 아, 근데 지금 되게 신기한 게 이 차는 지금처럼 되게 낮은 속도에서도 뭔가 약간 좀 찬기가 느껴져 갖고 달리면 더 많아지긴 하지만 그게 좀 신기해요. 그래서 요즘에 곰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뭔가 찬바람을 어디서 트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댓글 보면은 GV70 포함해서 이게 좀 겨울에 찬바람이 느껴지는 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 경험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겨울에 주행할 때 히터 켜도 찬바람이 느껴지는 차가 뭐 가장 가까운 예로 올겨울에 시승해서 탔던 차들 이제 거의 다 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곧바로 비교가 되는데 딱 차이가 나요. 아마 간단한 예로 제 95년식 아반떼랑 그 전에 탄 CM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95년식 아반떼 되게 신기하네. 제 J2 아반떼 있잖아요. 그거 클러치 페달 보면은 클러치 페달 하도 밟아갖고 거기가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런 차도 얼마 전에 황인성 유적지 갔다 올 때 여기서 막 바람이 느껴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신기하네. J2 아반떼 그 구멍 난 거 보면은 뭔가 바람이 되게 심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네요. 보통 이제 시승에 참석하면은 이렇게 도시락 주잖아요. 쉐보레는 무슨 샌드위치 줬네요. 사실 이거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면 쫓으면 저녁 시간이어서 이거 먹으면 저녁을 못 먹어요. 제가 지금 4시 반이고 도착하면 5시 22분 딱 저녁 시간이네. 그래 또 뜯었으니까 먹어야죠. 참고로 이렇게 먹다가 저 카메라 꺼질지 모릅니다. 배터리 간당간당 해갖고. 야, 이건 소스만 있으면은 그 당산역 이삭 토스트랑 거의 비슷한 맛이네요. 진짜 샌드위치랑 이 블랙 커피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와, 진짜 이 샌드위치랑 이 스타벅스 블랙 커피는 맛이 되게 이상하네요. 샌드위치 먹고 이거 먹으니까 뭔가 블랙 커피가 아니라 뭐 이상한 약간 주스 같아요. 어쨌든 겨울에 이렇게 찬바람이 느껴지는 거 제가 알았으면은 이 차 안 샀죠. 아무리 컨텐츠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찬바람 느껴가면서 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모든 차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뭔가 이게 그냥 복불복?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회전할 때는 뭔가 또 희미하게 이 찬기가 좀 덜 느껴져요. 아마 이 조립에 따른 차이? 이게 모든 차가 그랬으면은 설계 미스 아닐까요? 근데 모든 차가 그런 것 같진 않고 뭐 일부 차들만 그런 거 보면은 복불복의 차이라고는 할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퇴근은 좀 끝입니다.